여러분,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한 영국인이 한국에서 겪은 놀랍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감동을 주고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영국인은 한국에서의 그곳에서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고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큰 도움을 받으며 한국의 진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 나라였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건 몇 년 전 BTS가 세계를 휩쓸며 한류 열풍을 일으키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저에게 한국은 그저 K-팝, 김치, 그리고 몇 편의 흥미로운 드라마로 대표되는 나라일 뿐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영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깊이 아는 사람이 드물었고 저 또한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3년 런던에서 열린 세계 여행 박람회 월드 트래블 마켓에서 한국관 부스를 방문하면서 제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한복관은 그야말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방문객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있었고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 제주도의 자연 풍경, 그리고 한국 전통 문화가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전통 음식을 즐기는 모습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주었죠. 이 장면들은 단순히 아름답다는 것을 넘어 저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는 호기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결국 며칠 뒤 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공항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으며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는 곳곳에 영어와 다른 언어로 표기된 안내 표지판이 있어 처음 방문한 저도 전혀 길을 잃을 걱정이 없었죠. 심지어 안내 로봇이 출국장과 환승 게이트를 알려주며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배려가 공존하는 세상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 만난 직원의 태도는 너무나 정중했고 그들의 영어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서투른 발음으로 한국어를 한마디 하려던 제게 직원은 웃으며 답해 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함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행자들에게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서 몇 시간을 헤매던 제 자신이 떠올라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짐을 찾고 나서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기 위해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며 표를 살 때부터 놀라운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매표소 직원은 제가 조금 혼란스러워 보였는지 직접 나와서 기계 사용법을 안내해 주었어요. 이런 친절함은 영국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리무진 버스를 타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자는 고급스러웠고 좌석 간 간격이 넓어 비행기의 비즈니스 클래스처럼 편안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었고 창문 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은 점점 서울 도심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영화 같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늘어선 현대적인 빌딩들과 깔끔한 도로가 이어지다가도 어느 순간 전통적인 한옥과 작은 시장이 눈에 들어왔죠.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곳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영국에 비해 훨씬 깨끗하고 체계적인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서 높이 솟아있는 이 타워는 그야말로 도심을 내려다보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타워로 올라가는 길은 편리한 케이블카로 이어졌고 그 길을 오르는 동안 서울의 풍경이 조금씩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타워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완전히 뛰어넘었죠. 수많은 불빛들이 밤하늘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서울의 모습은 단순히 현대적인 대도시라는 이미지를 넘어 정갈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타워 아래에 자리 잡은 작은 한옥들과 전통 건축물들이 고층 빌딩과 어우러지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한참 동안 서울을 내려다보며 이 도시가 어떻게 이런 균형을 만들어냈는지 생각했습니다. 타워를 내려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국의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지하철은 시간에 맞춰 정확히 운행되었고 표를 구매하거나 승차하는 과정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무엇보다 차량 내부가 깨끗하고 조용해서 이동하는 동안에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선선했고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은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리고 느낄 수 없는 이 도시의 독특한 에너지가 제게 다가왔죠.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오기 전 가졌던 편견은 대체 뭐였을까? 단지 K-팝과 드라마로만 생각했던 한국은 이미 제게 그 이상의 의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의 한국을 만날 수 있을까? 그날 밤 서울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 동안의 경험만으로도 이미 저는 이 나라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매력을 탐험하고 싶은 욕구가 점점 더 커져갔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정에서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얼마나 더 깊이 빠져들게 될지, 그리고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과 감동을 얻게 될지 말입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너무도 인상적이었지만 그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을 경험하기 위해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궁궐로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도시의 고층 빌딩들과 대비되며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궁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한복을 입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외국인도 많았는데 전통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현장에서 한복을 대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망설임 없이 한복을 빌려 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니 현대적인 옷에 익숙한 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복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로 돌아간 듯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경복궁 안을 걸어다니며 수백 년의 역사가 깃든 궁궐을 바라보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 안에 깃든 철학과 문화가 고스란히 느껴졌죠. 특히 해설 투어를 들으며 조선 왕조의 생활상과 문화적 배경에 대해 배우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조선 왕들이 이 궁에서 나라를 다스리며 어떤 고민과 결정을 했을지를 상상하니 이 공간이 단지 관광지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역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근처의 북촌 한옥마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이어진 전통 가옥들은 도시의 현대적인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옥의 나무로 된 창문과 정갈하게 정돈된 마당은 단순하면서도 따뜻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곳곳에는 작은 전통 찻집과 공방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곳에 들어가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유자차의 달콤하고 상큼한 향은 여태까지 맛보지 못했던 것이었고 이곳의 평화로운 분위기와 완벽히 어울렸습니다. 한옥마을을 거닐다 만난 한국인들과의 소소한 대화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가게에서는 주인이 직접 손으로 만든 도자기를 보여주며 그 제작 과정을 설명해 주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한국 전통 한지 공예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단순히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한국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한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식의 상징과도 같은 반찬 문화는 제가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주문한 요리가 나오기 전에 테이블 위를 가득 채운 작은 접시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치, 나물, 잡채, 각종 장아찌까지 종류가 다양했고 각각의 맛은 섬세하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 많은 음식들이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식사를 하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가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들의 가족 문화와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들의 따뜻함과 친절은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과의 짧은 대화만으로도 저는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을 더 깊이 느끼기 위해 홍대로 향했습니다. 홍대는 활기찬 젊음의 거리로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과 다양한 상점, 개성 넘치는 카페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우연히 한 스트리트 댄스 공연을 보게 되었는데
젊은이들의 에너지와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춤은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대 문화를 표현하는 강렬한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홍대 거리를 걷다 보니 한국의 현대적인 문화가 얼마나 다채롭고 풍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신 트렌드를 따르는 패션과 음악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롭게 재해석한 콘텐츠들이 공존하고 있었죠. 홍대의 카페 중 한 곳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는 동안 저는 이 모든 경험들이 너무나 새롭고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저는 한국이 단순히 한 가지 모습만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이곳은 끝없이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이 경이로움으로 가득했다면 둘째 날은 제게 이 나라가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여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더 깊은 매력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력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라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되겠죠. 부산에서의 하루는 정말 특별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도시 풍경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이 도시는 바다의 푸르름과 함께 느긋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해운대 해변을 따라 산책을 했습니다. 부드러운 모래사장이 발을 감싸는 느낌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은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었습니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과 사진을 찍는 커플들, 그리고 여유롭게 조깅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특별한 에너지를 잘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자갈치 시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해산물 시장으로 신선한 생선과 조개류가 끝없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시장 한편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 갓 잡은 해산물로 만든 매운탕을 주문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매운탕은 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고 그 안에 들어간 싱싱한 해산물의 깊은 맛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은 또 하나의 보너스였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하루도 저녁이 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잠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찾은 한 작은 한식당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그곳은 가족이 운영하는 전통적인 분위기의 식당으로 따뜻한 조명과 나무, 테이블에서 느껴지는 아늑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메뉴를 펼쳐보니 한국의 다양한 요리들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추천 메뉴인 생선구이와 각종 반찬을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며 반찬 하나하나의 정갈함과 섬세한 맛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식을 씹다가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증이 느껴졌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 영국에서 치료받았던 충치 부위에 임시 충전재가 빠진 것이었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외국인이 낯선 나라에서 치과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치아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완벽했던 저녁이 불편함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하며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의 한국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문제를 설명했고 그녀는 곧바로 식당 주인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대뜸 자신을 따라오라며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근처에 좋은 치과가 있으니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이렇게 빨리 도움의 손길이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장님의 딸은 친절하게도 제 상황을 자세히 물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약 없이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치료비도 합리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그녀의 말은 저를 조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치과 치료를 받으려면 최소 며칠에서 몇 주 전에 예약을 해야 했고 치료비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말은 제게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치과로 가는 길에 그녀는 부산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긴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치과에서 외국인 환자도 쉽게 진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치과에 도착하자
그곳은 마치 호텔 로비처럼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대기실은 아늑한 분위기였고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접수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진료실로 안내되었고 치과 의사는 제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침착하게 파악했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은 유창했으며 제가 느끼는 통증과 치아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새로운 충전재를 채우고 나니 통증은 사라졌고 문제는 완벽히 해결되었습니다. 치료비를 지불할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영국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다면 최소 200파운드 이상이 들었을 텐데 여기서는 그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조차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사장님의 딸은 다시 저를 식당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한국에서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물어보며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단지 저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사장님은 이미 제가 먹던 음식을 새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배려에 깊이 감동했고 마음속 깊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과 훌륭한 음식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곳의 진짜 매력은 사람들 안에 있다. 부산의 바다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제게 한국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부산의 야경은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는 저에게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을 남기는 힘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온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여정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과 진심이 살아 숨쉬는 특별한 나라로 다가왔습니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아쉬웠지만 저는 마지막 날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던 한 가지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추천했던 삼청동과 인사동을 방문하는 것이었죠. 삼청동으로 가는 길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조용하고 아늑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죠.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카페들과 공예품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각각의 가게마다 독특한 매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삼청동을 거닐며 한국 전통 가옥, 한옥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전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자기 공방에 들어가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은 제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점토를 만지며 형태를 잡아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만 흥미로웠습니다. 제 손끝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도자기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며 이 나라가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완성된 도자기가 아주 매끄럽진 않았지만 이 작품은 한국에서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나만의 특별한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삼청동을 지나 인사동으로 향하니 이곳은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작품들이 곳곳에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리 한가운데에서는 전통 악기와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고 저는 그 선율의 발기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전통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창조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단순히 나란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결합해 전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었죠. 인사동의 전통 찻집 중 한 곳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마시는 시간은 여행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나무로 된 내부 구조는 마치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주었고 차 한 모금 한 모금에서 느껴지는 깊은 풍미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음료와도 달랐습니다. 찻집 주인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임에도 친근하게 다가와 차의 종류와 효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의 따뜻함은 잔잔한 파도처럼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한국 전통시장을 마지막으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여러 시장 중 한 곳인 광장시장은 현대적인 서울 속에서도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활기찬 분위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이곳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이어지는 공간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음식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침이 고일 정도로 매력적이었죠. 그 중에서도 저는 빈대떡이라는 전통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바삭하게 구워진 빈대떡을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향과 담백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함께 곁들인 막걸리는 그 자체로 완벽한 조합이었죠. 음식을 먹으며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사람들 덕분에 이 나라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이지요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찜질방 중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의 찜질방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바닥에 누우니 몸의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듯했습니다. 구운 계란을 까먹고 달콤한 식혜를 마시며 한국 사람들이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여유와 행복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도 즐거웠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도 거리낌 없이 다가와 이것저것을 설명해주며 함께 웃었던 그들의 모습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는 다시 남산타워를 찾아갔습니다. 여행 첫날에도 이곳에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지만 떠나기 전 이 도시의 마지막 모습을 마음에 담고 싶었습니다. 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매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곧 답을 찾았습니다. 그건 단지 눈에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이 보여준 환대와 배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단순히 여행으로 끝날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제 마음에는 이미 이 나라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한 번의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과 따뜻함으로 가득 찬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준 곳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한 영국인이 한국에서 느꼈던 특별한 경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과 배려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으로 남는다는 사실, 참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외국인 친구나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외국에서 비슷한 감동을 받으셨던 순간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 수 있는 멋진 사연이 될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이렇게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느꼈던 특별한 경험과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